세상의 모든 지식이 가득 들어선 이곳, 도서관. 인류는 끊임없이 생각한 것과 경험한 것을 기록했고, 그렇게 쌓인 시간들을 거쳐 지금의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전 시대의 사람들이 남긴 새로운 얘기들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초, 이집트 프톨레마이어스 왕족에 의해 세워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곳에는 초창기 책의 형태인 두루마리들을 약 40만 개 이상 모아두었다고 하는데요. 인력을 대거 투입해 다른 나라의 기록물까지 필사해 보관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인류의 첫 번째 도서관이죠. 고대 로마에서는 공중 목욕탕에 도서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목욕탕 안에 만들어진 도서관이라 이거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한낮의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목욕탕이 독서하기에 안성맞춤이라며 일부러 이곳에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하는군요. 귀족부터 서민까지 모든 사람들의 사교의 장을 담당했던 곳이 목욕탕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곳에서 지적인 이야기꽃을 피웠으면 하는 왕의 바람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자리 잡은 도서관은 이전까지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곳에서 모든 시민의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바로 공공도서관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긴 인류는 글자를 알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시민의 권리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죠. 도서관은 단지 책을 보관하는 장소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겐 휴식처가, 누군가에겐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도서관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노에 찬 한 남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Library police. 자신을 도서관 경찰이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 남자가 낯선 집을 찾은 이유는 다름 아닌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도서관 경찰이 도서 연체자를 찾아가 처벌을 내린다는 한 얘기는 스티븐 킹의 소설에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를 두려워하지 않은 한 남자가 있었으니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그 주인공입니다. 1789년 10월 5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당시 도서관을 찾아가 국제관계에 관한 논문인 국가들의 법이라는 책과 영국 하원 의사당 토론집 총 2권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제출한 책은 200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반납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고, 우리 돈으로 연체료가 무려 3억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인 뉴욕 소사이어티 도서관 책은 아직 반납되지 않은 그 책을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책의 빈자리를 비워둔 채 그저 애타게 기다릴 뿐입니다. 그보다 더 오래도록 돌아오지 못했던 책이 그 사이 제자리를 찾기도 했는데요. 기네스에 오르기까지 한 브레멘의 대주교라는 책은 288년 만에 다른 도서관에서 발견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군요. 아테네 시기에도 도서관이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로 남은 이 비석. 이 비석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책 한 권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린 건
그것을 보관하고 지켜낸다는 것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 아닐까요? 콜롬비아에 사는 루이스 소리아노 씨는 그의 친구 당나귀와 함께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합니다. 당나귀 알파의 등에는 책이 한가득인데요. 자, 당나귀 도서관 이제 출발해 볼까요? 잠시 후 아이들을 몰고 나타난 루이스 소리아노 씨. 아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책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엔 호기심이 가득한데요. 소리아노 씨가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나귀 도서관을 지켜올 수 있었던 건 교육의 기회가 닿지 않는 오지 마을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꿈을 가득 실은 버스 한 대가 출발합니다. 자, 버스가 도착하자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순식간에 모여드는데요. 파키스탄의 책을 볼 수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2주에 한 번 찾아오는 이 도서관 버스. 책을 만난 후 아이들의 얼굴엔 몰라볼 정도로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태국에서는 코끼리로, 영국에서는 손수레로, 호주에서는 해변의 간이 도서관으로, 고정된 도서관이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책 읽는 즐거움을 그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죠. 오늘은 이 움직이는 도서관들이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전해줄까요? 지금부터 만나볼 이 도서관에는 무한한 이야기거리를 가진 특별한 책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이 도서관의 규칙은 조금 특별합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인다고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또 다른 규칙사항이 추가됩니다. 규칙을 숙지하셨다면 이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책의 목록을 살펴볼까요? 사람들은 이제부터 이 특별한 책을 만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잠시 후 그토록 기다리던 책을 만난 사람들. 이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책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정해진 시간 동안 선택한 주제에 해당하는 사람 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휴먼 라이브러리. 대화를 통해 경험을 나누고 타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며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자는 것이 휴먼 라이브러리의 취지인데요. 30분간의 대화가 얼마나 효과 있을까 싶지만 이용자는 대만족, 조용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00년 덴마크에서 시작된 휴먼 라이브러리는 순식간에 전 세계 70여 개국으로 전파됐습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 사람 책을 읽는 시간. 책을 고르기 전 여러분이 고민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편견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은 이 특별한 만남을 가질 준비가 되셨나요? 히틀러가 독일 총리가 되어 권력을 잡기 시작한 1933년. 독일에서는 대규모의 책 화형식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는 읽어서는 안 될 책의 목록을 발표하고
대학생들을 움직여 해당 책들을 불태우게 했는데요. 마르크스, 프로이드부터 아인슈타인까지 그의 통치에 반하는 책들은 불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무엇도 두려울 것 없어 보이던 히틀러에게 책의 존재는 어지간히 신경 쓰이는 것이었나 봅니다. 히틀러는 그가 지배하는 나라마다 도서관을 파괴하고 책을 없애는 것을 최우선시했죠. 이런 무자비한 도서관 학살 정책 결과 전쟁이 끝났을 때 폴란드는 자국의 책 중 80%를 잃게 됐고, 슬로베니아, 러시아, 프랑스 등 독일군의 창끝이 향한 곳마다 같은 비극은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종전 후 수많은 목숨과 재산을 앗아간 전범 국가가 된 독일.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개방한 이곳에는 이제 텅 빈 서고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 지하 서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시인 하이네가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가 있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던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은 도서관이 사라졌습니다. 조선인의 생각을 일깨우는 공공도서관 사업을 금한다는 것이 그들이 내세운 이유였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도서관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의 도서관마저 폐쇄했습니다. 결국 그나마 43개였던 공공도서관은 절반조차 남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드디어 1945년 나라를 되찾은 후 가장 시급했던 과제 중 하나는 하루빨리 일제로부터 우리의 도서관을 인수하고 빼앗긴 책들을 되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1945년 10월 5일 드디어 대한민국 국립도서관이 문을 열게 됐죠. 이제 이 서고를 채우고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